수십 년 동안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미친 세상을 해독하려면 모든 본능에 어긋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오마하 주주총회에서 자주 말했듯이 상식은 드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어둡고 무자비한 구석에 언젠가 피어날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은 가장 큰 소리로 지배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도요. 그리고 99살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 인내심 있는 사람, 만족을 지연시키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제 위기가 제국을 붕괴시키고 세계대전이 국경을 재정의하고 거품이 가스 풍선처럼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피곤한 눈은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 거리 덕분에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선명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보는 것은 서구, 특히 미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 현명한 투자자, 저와 같은 장기 사상가들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게임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규칙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정하고 싶든 안 하든 늦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도 아니고 전쟁 참가도 아닙니다. 나는 값싼 이념을 싫어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한 세기에 걸쳐 인간의 패턴을 관찰한 결과 냉정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결론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이 가장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100m 경주라고 믿습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멍청한 논리입니다. 국가 간의 진정한 경쟁은 각 움직임이 확률, 자원 및 시간에 대한 도박인 다차원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세상에 잊혀진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건설한 철도를 보십시오. 사막의 태양 전지판. 명문 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기초 물리학에 대한 투자. 성급한 눈에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판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력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립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경력 전체를 이끌어온 교훈을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힘의 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서구를 괴롭히고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고요함. 제출이 아닙니다. 나 같은 남자는 인내심과 약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전략입니다. 계산이에요. 준비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약탈하기 위해 불량 모기지를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하는데 바쁜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농민을 숙련된 노동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팁에서 무의미한 논쟁으로 몇 달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5번째, 6번째, 7번째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의 파괴적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건설적인 힘을 더욱 과소평가하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가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주식을 샀는지 외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진정한 천재는 조각들을 하나씩 배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눈을 뜨고 당당하고 경고하며 피할 수 없는 탑 앞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부상은 기적이 아니었다. 마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리듬, 규율,
인내를 가지고 실행된 40년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에 적용되는 복리 계산서입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땅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모험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계획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즉각성에 중독된 시스템이다. 2년, 4년 선거 주기에 익숙해지면 일종의 제도적 에이스트가 발병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전략에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침묵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혜택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유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현명한 사람은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결정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데올로기를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만을 판단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칭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해도 그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귀하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면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미국 마케팅에 익숙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나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인식합니다. 느리지만 끊임없는 속도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처럼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교훈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와 정치에 대한 순수한 지혜입니다. 힘은 결코 거창한 몸짓, 큰 소리, 초기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일관성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철학을 구현합니다. 실행되지는 않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러한 불변성입니다. 관성은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토끼가 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달리고 소음을 내지만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꽃을 따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이다. 로마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허영심과 즉각성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내가 다층적 사고라고 부르는 역사, 심리학, 경제학을 적용해야 합니다. 3가지 필수 질문. 누가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지배를 위해 단기 이익을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술, 에너지, 교통, 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폭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40년에 걸쳐 부문별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혁명이 없습니다. 마법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중국은 위임이 아닌 세대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은 선거에 대해 생각합니다. 중국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두 리듬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때 더 열정적인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러한 저항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세대의 투자자들은 진정한 승자는 위험한 배팅이 아니라 복리라는 조용한 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년 만에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연소득이 20%인 계좌에 $1,000를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해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째에는 여전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차에는 그 숫자가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중국 부상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연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중국은 매년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를 교육합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평범할 수도 있지만 4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 두뇌를 구성합니다. 하부 구조? 철도의 모든 킬로미터, 심해의 모든 항구는 처음에는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미국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생산체인? 나사부터 최첨단 배터리까지 무엇이든 만들고 싶으신가요? 중국에서는 반경 200km 이내에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제가 늘 찾아다녔던 것과 같은 위기 방지 사업입니다. 위쪽으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은 약해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강하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통화이다. 국군은 여전히 무적이다. 문제는 그들이 처음으로 리듬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느낌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나는 항상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가장 깊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침묵하는 나라는 공허한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동안 중국은 파이를 늘린다. 중국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적을 더 큰 적으로 여기면서 서로 공격하면서 현실을 바꾼다. 이러한 차이는 1년에도 5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면 국가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놓이게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이다. 장기적으로 두 시스템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끈질긴 중국의 방식이 지구력 대회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시각각 시장을 따라가며 행복감에 사로잡혀 매수하고 패닉 상태에 매도합니다. 그들은 변동성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패자.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구매하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승리합니다. 중국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직관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의 시스템, 문화 및 의사 결정 모델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중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관찰자로서 중국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일관성입니다. 국가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합의를 잃으면 자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에 적용되는 여력학제 이법칙입니다. 투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건설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공정한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장기 게임입니다. 격렬한 연설, 선정적인 헤드라인, 분기별 경제 수치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소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후 그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이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쌓일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결정을 분석해보면 많은 국가를 놀라게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2008년 위기에 직면했는지 아니면 무역전쟁에 직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둥인 산업화, 도시화, 기술 리더십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륙 규모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이데올로기, 장기적인 집단적 사고방식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도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진정한 힘은 풀뿌리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느 나라든 선정과 연설을 통해 웅장하다는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장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쟁에는 견고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철도, 항만, 에너지, 생산망, 교육, 기초연구, 위성, 디지털 인프라 등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헤드라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틱톡에서는 입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기 경쟁에서 승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을 보호하는 해자입니다. 1970년대에 나는 사탕 제조회사와 세탁기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수십 년 동안 벅시어 해서웨이의 현금 흐름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엇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까? 우리의 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는 제3세계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전력망은 취약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중국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중국이 말하는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어제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의 움직임 중 상당수는 느리지만 꾸준하다. 그의 전략은 연속적이지만 심오하다. 나의 노년 투자 철학과도 같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다. 중국은 축적된다. 아무 말 않고. 꽉,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은 경쟁사에 의해 중단될 수 없습니다. 두 명의 마라톤 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을 조절하고 자신의 리듬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를 도발하며 발뒤꿈치를 걷어차려고 한다. 누가 이겼나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반면 중국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큰 소리로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환자들이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말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해 보세요. 중국이 이 논리를 입증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현재의 많은 발전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10년 전에 심은 씨앗입니다. 산업 능력, 20년 전부터 축적된 기술, 세계적인 영향력, 방향은 30년 전에 정의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느리지만 심오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국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긴박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가장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미국은 연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경쟁에서는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경기를 더 명확하게 본다. 비명이 가득한 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위치를 재설정하세요. 조정된 전략.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전진하세요. 이 침묵의 힘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지능은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택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 자유, 빠른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연속성, 규율, 복리를 중시합니다. 둘 다 강력합니다. 그러나 장기 대회에서는 서로 다른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세계는 보기 드문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속도는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중국이 단지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쫓고 있지만 게임은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사람들은 더 깊이 행동합니다. 침묵하는 나라는 공허한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파일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동안 중국은 파일을 늘리고 있다. 공격하는 동안 중국은 건설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동안 중국은 전진한다. 압력은 견고한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강화하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중국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생산 체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학적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소음에 부주의한 이러한 속도가 가장 위험한 경쟁 형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미국 문화는 즉각적입니다. 자극을 좋아합니다. 빠른 보상부터. 즉시 승리합니다. 같은 날 상승한 주식. 중국 문화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프로세스를 좋아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미국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선거, 끝없는 논쟁, 매일의 싸움 등 모든 것이 시급합니다. 중국에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속도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야 이해합니다. 진짜 위험은 상대방의 소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한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러한 속도의 차이가 단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투자, 모든 정책은 멀리서 볼 때만 의미가 있는 구조의 벽돌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보다 잘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서구가 중국이 위협인지 기회인지 논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흘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강처럼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반응의 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움직임은 제재, 관세, 기술 제한 등 즉각적인 반응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드러내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조류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방해하려는 각 시도는 상대방의 결의를 강화할 뿐입니다. 중국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이 다음 분기를 걱정하는 동안 중국은 향후 10년을 걱정합니다. 한 국가는 인프라 투자 여부를 논의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이미 한 세기 동안 지속될 항구, 철도 및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두 시스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두 가지 방식 간의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으로 보고 인내심을 갖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은 미래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련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발전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투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입니다.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자본, 기술,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지속을 위해 즉각적인 것을 희생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즉각적인 것을 위해 지속적인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훈입니다. 회사, 경력, 관계 등 모든 것이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회복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국은 이 공식을 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국가적 규모로 적용했는데 소수의 국가만이 따라올 수 있는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힘이 오늘 하는 일이 아니라 어제 한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볼 때 국가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의미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반면 그녀는 복리와 같은 소리 없는 이점을 계속해서 축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듯이 복리 이자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미 그럴 것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계가 그로부터 기꺼이 배울 것인지 여부입니다.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본질, 즉 선거 주기가 아닌 수십 년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음 너머를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욱 견고한 내일을 위해 지금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미래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름길을 찾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는 자의 것이 아니요 약속을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중국은 이를 이해했다. 세상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요?